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오후 2시 57분입니다. 지난 7월 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신조어인데요. 그게 이름이 뭐냐면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자기 고용 노동자로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고용 노동자다. 자기 고용 노동자다. 이런 맥락 속에서 나왔어요.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 고용 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 고용 노동자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영업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영업자라는 것은 경영자라는 뜻입니다. 경영자라고 스스로 경영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노동자라고 생각하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은 임금이 중층, 하층 자영업자들 경우에는 그 임금이 근로자들보다 오히려 약하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고용한 자기 고용 노동자라고 봐라,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사실과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노동자는 노동을 파는 사람입니다. 자영업자는 자본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자본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으로 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자영업자는 돈 자본이죠. 자본을 근거로 자본을 파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자본을 파는 사람이고, 노동자는 노동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 업종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자영업자는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고용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고용 노동자라는 인식, 즉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 고용 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이 나를 잡아가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당신들도 노동자다. 우리 편이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한테 대들지 마라. 같은 편끼리 싸우지 말자. 이런 뜻을 깔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자본가 보고 노동자 의식을 가져라.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는 우리 편이다. 그럼 보호해 주겠다. 자영업자는 사용자고 자본가다. 그럼 우리 보호 안 해주겠다. 이런 뜻을 깔고 이런 표현을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런 말이 일찍이 나온 바도 없어요. 이 경우에만 나왔습니다. 다만 이걸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 아닌 사람까지 노동자라고 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노동자와 노동자 아닌 사람으로 나누겠다. 국민 전체가 아니라 국민 주권주의 하의 계층별 또는 신분에 대한 차별이 인정되지 않는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와 대우를 받는 그런 국민 주권론자가 아니라 노동자를 특수한 위치에 놓는, 노동자의 특권을 인정하는 그런 계급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엿보게 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죠. 이렇게 하면 국민을 분열시킵니다. 노동자인 국민과 노동자가 아닌 국민으로 분열시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인 국민에게는 우대를 해주고, 노동자가 아닌 국민에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단순히 임금뿐만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 면에서도 차별을 하는, 이거는 계급주의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요사이 하고 있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혼란이 생깁니다. 개념의 혼란이 생깁니다. 뭐 소득 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 이런 말인데요. 자기고용 노동자 이게 개념입니다. 그런데 개념이 잘못되어 버리면은 그 다음에 그 개념에 기초한 전략, 전술, 정책이 다 헝클어져 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지난 7월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지난주에 발표되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의 정착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이 담겼습니다. 우리 경제에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씩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일자리가 늘지 않고 경제적 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을 전 정권 탓을 합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 탓을 합니다. 우선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1980년대에 영국을 개혁한 대처 수상의 이 경제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너무 세게 펴가지고 불평등 그리고 일자리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라면은 두 정권 시절에 귀족 노조를 타파를 했어야죠. 귀족 노조.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라는 이런 정책을 많이 펴왔어요. 정부의 상생경제, 골목상권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기초노령연금 신설 등 이런 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신자유주의 정책.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 불평등이 오히려 과거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확대되고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예컨대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한국의 지니 개수는 이게 부의 균형 배분을 측정하는 아주 권위가 있는 기준치입니다. 이 기준치를 보면은 한국은 부의 배분에 있어서 불평등이 심하지 않는 나라, 오히려 공평한 나라로 나옵니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다음으로 한국이 평등한 것으로 나옵니다. 평등으로. 그런데 이 지니 개수는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때는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부의 불평등이 더 악화됐다는 겁니다. 더 커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오히려 더 부의 균형 배분이 더 잘 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옵니다. 통계는. 부의 불평등이 더 악화된 것은 좌파 정권 시절이었고 이명박 박근혜 때는 부의 균형 배분이 오히려 공평한 배분이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최근 통계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피해를 많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의 불평등이 더 악화되는 쪽이죠. 그러니까 남 탓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실패는 남 탓을 해서는 안 되고 자기 탓을 해야 됩니다. 자기 탓을.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는데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 성장률이 3.9% 정도 달리는데 우리는 2% 됩니다. 2% 돼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높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이것도 틀립니다. 사실과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사실과 틀리면 안 되죠.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각각 나름대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다가 또 포용적 성장 정책, 이 또 새로운 말이 나왔어요.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말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은 그 개념이 워낙 모호하기 때문에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편리한 대로 씁니다. 그것이 무슨 신자유주의 정책은 어느 정도 역사적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작은 정부다. 그러니까 규제가 적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금을 적게 걷는다. 그렇게 하면 일자리가 많아진다 하는 이런 철학으로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소득 주도 성장,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만들어낸 말이니까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금을 많이 거두고 규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으로부터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저소득층에게 그냥 나누어주는 식의 그런 일종의 공짜 복지를 지향한다는 것은 거의 뭐 확실해졌습니다. 그것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하면 소득 주도 성장이 안 되고 소득 주도 후퇴가 됩니다. 성장이 안 되고 후퇴가 됩니다. 후퇴가. 그러나 이런 신조가 개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말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고 그것을 따라해야 될 관료들은 더 모르고 하는 이게 정책을 설명하는 말로서 계속 이렇게 되풀이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방향감각 상실입니다. 관료도 국민도 그리고 대통령도 자기가 하는 말의 진정한 뜻이 뭔지를 설명할 수 없게 되면은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제가 잘 되려면 미래가 안정되어 있어야 돼요. 정부 정책은 이 방향으로 가는구나 하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측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 그리고 자기 고용 노동자. 특히 최근에 나온 이 자기 고용 노동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계급주의적 시각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대충 짐작할 수 있게 된 것만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고용 노동자는 말 자체로서 성립이 안 됩니다. 언어 파괴입니다, 이게. 자기 고용 노동자? 자영업자가 자기 고용 노동자입니까? 자영업자는 노동자란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자영업자입니다. 스스로 투자를 결정하고 스스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자율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사용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사용자를 굳이 노동자라고 불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노동자라고. 그럼 노조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영업자가 그럼 노조 만들어야 됩니까? 자영업자가 노조를 만들어야 됩니까? 자본과 노동, 자본에 기반한 자영업자와 노동에 기반한 노동자를 혼돈시키는 것은 무엇인가를 노리는 거죠. 국민을 양쪽으로 갈라서 노동자 편과 노동자 아닌 편으로 나누고 노동자 편을 우대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깔린 말입니다. 모든 이 정치적 언어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알아야 우리가 그 말에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